예,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. 취임하자마자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 총리, 정무수석, 그리고 다른 당 대표들과 연이어서 공식 회동을 한 건데요. 오늘 오전에 첫 일정의 시작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였습니다. 저희가 화면부터 준비했습니다. 우리나라에 이틀을 자리해주신 분들이고 서울현충원에 계신 대통령들 한 분 한 분 순서와 관계없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고 제가 또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신입사년 일정이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표 공식 행보 첫날에는 대전 현충원을 갔다면 오늘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. 이승만, 박정희, 김대중, 김영삼 순으로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이도원 의원님, 네네. 기회가 되면 봉하마을,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도 찾아뵐 것이다,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. 네, 그 이승만, 박정희, 김영삼, 김대중 대통령 순인데 순서대로 찾고 이제 김대중,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 때문에 살짝 순서를 바꾼 것 같습니다. 박명록의 자유, 민주화, 산업화를 이제 이 대표가 강조했는데 자유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했다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기린 것 같고, 민주화는 김대중, 김영삼 전 대통령, 산업화는 이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린 게 되겠죠. 굳이 따지자면 순서가 자유, 산업화, 민주화 이렇게 될 텐데 아마도 이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, 민주화, 산업화 뭐 순서인지도 모르겠고, 아니면 단순히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역대 대통령을 찾아서 스스로 이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으니까 좋은 출발인 것 같고,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죠. 일단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봉하마을 방문은 별도 일정이 되고, 그거는 이제 앞선 지금 이제 그 묘소 참배는 일방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봉하마을에 가면 일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. 권양숙 여사와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권 여사가 보통 그 혼자서 맡는 게 아니라 무슨 측근 의원이라든지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가면은 거기서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기회가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찾아뵐 것이다, 봉하마을도 가겠다,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방명록에 본인의 글씨를 새겼습니다. 그런데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온 이 대표가 여러 인사를 만났는데요.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정무수석이었습니다. 저희가 화면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. 김부겸 총리님, 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또 언급해왔고요. 사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우리 김부겸 총리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셨습니다.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님께서 저희 당을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의 난을 전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.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마 이준석 대표님하고 모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정말 10년 만에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. 이철희 수석은 정말 이 대표가 당의 수장이 될 거라고 상상 못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. 김근식 교수님. 네. 실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났는데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. 그러니까 이 대표의 고향, 아버지 고향이 대구다, 뭐 이런 연결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김부겸 총리가 대구 출신의 이제 경북고를 나왔고요. 이준석 대표 부친도 경북고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또 대구라는 그 사회에서 경북고 출신끼리는 또 굉장히 또 그 긴밀한 또 교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김부겸 총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또 김부겸 총리 하면은 본래는 한나라당 출신에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지금 총리까지 올라오셨지만
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입장들을 상당히 개진했던 분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중도 지향적인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들을 자처했기 때문에 예. 두 명,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좀 정치적 공감대에서도 일정한 그 지점들이 같이 교집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. 특히나 사적으로 이제 아버지 인연을 통한 경북구 동문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대화를 한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좀 하자라는 네.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원외 당대표 아닙니까? 그렇죠. 원외 당대표로서 사실 102명, 101명의 이 국회의원들,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든지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여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해나가는 건 사실 앞으로 남은 과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외 당대표로서 특히 30대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이제 놓여 있는 하나 중에 그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부터 만난 인물들이 다 정말 아버지뻘, 삼촌뻘 된다라는 해석, 오늘 보도가 좀 많았었는데요. 정미경 의원님, 앞서 화면에도 잠깐 만나봤지만 이철희 정무수석 만나서 문 대통령 축하난을 이준석 대표가 전달을 받았어요. 지금은 물론 뭐 허니문 기간이긴 합니다만 정무수석을 통해서 혹은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표가 여러 뭐 쓴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십니까? 사실은 대통령의 축하난 전달은요, 보통 정무수석이 직접 예방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보통 다 이렇게 해요.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길 때, 30대 그 당대표의 그 모습, 그 청와대에 오신 정무수석하고 같이 찍힌 사진, 그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또 찍힌 사진, 이 사진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면들을 되게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, 이철희 정무수석하고는 아마 두 분이 굉장히 친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방송한 시간도 많았을 거고. 그렇죠.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그 네트워크가 되니까 아마 그 불편한 얘기도 서로 하지 않을까. 예, 청와대 얘기 전달할 때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잘 주고받고, 저는 케미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.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시작부터 나쁜 사람들은 없으니까요. 일단 관계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화면이 잠깐 지나갔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어느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더 90도를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특히 더 숙이면서 약간의 좀 흥미로운 장면도 앞서 난을 전달받을 때 잠깐 연출이 됐습니다. 자, 이제 총리 얘기, 정무수석 얘기, 만난 회동, 예방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사실 오늘 이준석 대표 일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었을 겁니다. 2018년 보궐선거 당시 노원병 공천에 악연이 있기 때문일 거고 이 대표가 공공을 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일 때도 있을 텐데요.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두 당 간의 통합 논의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일찍이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주호영 전 대표 권한대행께도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실무 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의 안철수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고요.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또 그리고 또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저와 안철수 대표님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철수 대표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이고 사실 이 대표가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게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도훈 의원님. 네네. 지난 주말에 비공식적으로 그 동네 인근에서 카페에서 회동한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좋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오늘 일단 공식적으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서로 독려하고 또 어차피 대선 국면에서
양당이 뭐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, 다만 이제 조금 그 앞으로도 더 얘기하겠지만 합당 과정이 뭐 아주 그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아서, 그래서 아마도 이 대표도 전쟁 같은 합당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이제 그 현타라고 하죠. 현실을 이제 조금 인식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나. 일단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 문제가 하나 있고, 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이제 입당하는 문제도 윤 전 총장 쪽에서는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진보까지 아우르겠다. 예. 국민의힘의 그 후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또 얘기가 나오고, 또 이제 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뭐 임명은 잘 했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그 인선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좀 국면이 축하 국면에서 현실의 국면으로 넘어오는 첫 포인트가 안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이 아닌가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대표가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런데 안 대표, 이 대표 두 대표는요, 회동 이후에 말은 좀 달랐습니다. 논란이 됐던 당명 변경 문제 때문이었는데요.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. 그건 아마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실무선에서 서로 대화가 진행되면 서로 논의할 부분이겠죠.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, 저희도 뭐 금명단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은 해당 실무 책임자를 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새 당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한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큰 집하고 작은 집이 합쳐도 어쨌든 공동명의는 좀 해야 되지 않냐,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, 이승훈 변호사님, 이 주장이 좀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.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18년도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원이 좀 있는데, 지금 국민의힘이 40%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,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, 안철수 대표가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, 뭐 당대표도 요구하지 않겠다, 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. 그렇다면 왜 당명을 요구하느냐? 그건 자신의 자존심,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 같고, 속 끌려가듯이 가지겠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. 네, 그런 것 같고, 다만 이제 우리 커피숍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안철수 대표처럼 선거 때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훈계하듯이 교육을 가르쳐 줬는데,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분과 자존심을 세워주길 원할 것 같습니다. 예. 김 교수님,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빅텐트를 쳐서 범야권에 있는 후보들 다 끌어모아서 한번 정권 교체하겠다라는 건데, 근데 뭐 그 선결 조건이 뭐 안철수 대표가 있다면 국민의당도 잘 흡수해야 되는데, 당면 논쟁이 있어,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건 좀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좀 삐걱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 말대로 안철수 대표나 권은희 의원의 그 요구를 진정성 있게, 다른 건 다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 자존심만 좀 세워달라. 당명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. 우리 당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거라면 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신설 합당의 요구를 배면에 깔고 나온 요구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. 잘 아시다시피 많은 야당들이 이합집산합니다만 신설 합당의 방식은 뭐냐면
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모든 정당에 내려놓고 다 당을 해체한 다음에 자진 해체한 다음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분이고 당 대표고 저 지도부고 다 지역위원장이고 없는 상태에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난 총선 앞두고 만들었던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다 해체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유승민계 그다음에 국민의당 일부 사람들랑 해서 만드는 게 미래통합당, 신설합당인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당명 요구가 신설합당이라는 그 방식, 합당의 방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안철수 대표와 주호영 당시 대표 권한대행 때 합의했던 내용에도 없던 새로운 내용이어서 조금 의아하다는 측면이 있고요. 당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들어가기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수근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40%를 육박하는 지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해서 당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게 혹시라도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전쟁 같은 합당을 또 이렇게 불안케 하는 그런 또 이 전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. 예.